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른 시장, 기분 좋게 오른 날 어떻게 지수가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요. 자, 코스피 1.47% 올라갔습니다. 2,574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1.11% 올라가면서 729포인트 찍어낸 모습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만이 팔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유의미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환율마저도 오늘 같이 내려간 모습이라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시 힘을 좀 갖추는 시기가 됐나?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봐야겠죠. 오늘 특이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소개합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을 주제로 리뷰를 해봐야 되고 내일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공개합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예상보다 빠른 수요 회복, 힘받은 반도체. 저희가 안 그래도 마침 지난주에 시티증권이 낸 국내 반도체 긍정론을 주제로 이 시간 특이점에서 매니저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죠. 그때 이야기한 것과 일치하게 레거시 쪽에서 확실히 좀 빠른 수요 회복이 보이고 있고요. 모처럼 엔비디아도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가 올라갔는데요. 자, 요새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2%대, 하이닉스 5%대 상승한 걸 보면 관세라든지 보조금 같은 악재가 이제 모두 반영이 됐고 악재 소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자, 네. 오늘 반도체들 거의 안 올라간 종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올라간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상승의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된 이유는 DDR5 고정거래가가 지금 8개월 만에 저는 상승했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시티글로벌 은행에서 나왔던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5조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다뤘었는데 조금 이번에 이제 미세하게 좀 다룬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정거래가는 현물가하고 틀려가지고 그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건데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계속 그 고정거래가 DDR5 가격이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올라가지고 지금 그 상승률은 대략 한 3.8%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오른 게 여기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이 올랐던 걸 좀 얘기 좀 해드리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이번에 그 이제 우리가 컴퓨터 쓰고 있는 컴퓨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윈도우 지금 10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윈도우 그 11이거든요. 그러면 윈도우 10의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종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윈도우 11 이제 11만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에 맞는 그러니까 10에 맞는 것에서 호환이 더 업데이트가 되니까 반도체 D램도 거기 맞게끔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겨냥을 해서 이번에 DDR5 가격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인상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 된다라고 맞아요. 저는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바일용 HBM 그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애플과 논의하고 있다.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외에 새로운 시장이 우리나라 디램 업체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런 기회가 열린다면 삼성전자양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동진세미키나 심택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래 터지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조사해 보니까 리서치를 해 보니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에서도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이쪽에 수요가 터지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이 이구 한신 정책이죠. 가전 제품이나 그다음에 IT 제품을 소비를 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즉 중국의 GDP 성장률을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5%를 목숨 걸고 맞춰야 되는데 수출은 미국에서 막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IT 소비나 가전 제품이죠. 그렇다면 그 IT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 SK 하이닉스를 물론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걸 다루면서 이 시간대는 SK 하이닉스는 가장 삼성전자보다 낫다라고 제가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동진셰미캠이나 많은 그 기존의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심텍,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오른 게 없이 대부분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느낌이 조선주가 하나오션이 갑자기 맞아요. 한화에너지를 상장을 준비하는 거 호재거든요. 근데 호재인데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대규모 블록세일 거래가 터졌었거든요. 한 2천만 주 넘게.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오늘 주가가 빠졌다면서 반도체가 오른 것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종합지수 이제는 대세 상승기에 본격적인 진입이 되었다라고 덧붙여서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박병주 매니저도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이 가격 상승은 일시적 반등이 아니고 구조적 성장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도 반도체를 좋게 볼 수 있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메모리 업황이 다시 살아난다. 거기에서 또 레거시 반도체들도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백인현 매니저님 반도체 중심은 언제부턴가 지금 레거시 쪽으로 중심이 좀 쏠려서 가는 중인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거 지금 잘 포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최근에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이 조금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특히 한솔케미칼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레거시 반도체가 최근에는 AI 반도체보다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가 총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 대만 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고객사들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서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D램 가격이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PPT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월별 단위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만 테크 업종 합산 매출액 2월달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전월 대비 0.4%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전년 동월 대비로도 한 42%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만 테크 업체들이 매출액이 잘 났다라는 점은 우리 반도체 시장도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일단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고 PPT 세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게 되면 PC 스마트폰 고객사 D램 평균 재고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전망을 할 때 고객사 D램 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고객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직 전체적인 D램 재고가 가파르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중국 이구안신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스마트폰이랑 PC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고객사들, PC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D램 평균 재고가 지난 2024년 2분기 평균 15주에서 지금 8.5주까지 올해 1분기 8.5주까지 빠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망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즉 고객사가 다시 한번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 주가가 조금 더 잘 갔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바닥을 찍었다. 이거는 뭐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한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 반도체 쪽에 노이즈로 작용을 하긴 할 텐데 일단 트럼프 발언만 아니라면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제가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권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포트에 편입은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발 리스크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 테크주들이 올라가는 것, D램 가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어떻게 좀 되는지가 중요한지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볼 때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했잖아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뭐 반도체법, 칩스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관세도 되고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리스크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오늘 반도체주들은 그 악재를 좀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관련 악재 때문에 이미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폐지 부분은 사실 뭐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폐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를 하는 해당 지역이 공화당 지역이라는 얘기가 조금 많습니다. 공화당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보조금 폐지를 강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약간 물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워낙 이제 강성이다 보니까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소속당 의원들의 바로 약간 저항을 마냥 무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호근 매니저님의 뷰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뭐 반도체 주가들을 발목 잡았던 네. 악재들은 오늘로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됐는지. 일단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많이 빠졌고요. 이번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반등이 나올 때 하락에서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시장에서 그 납폭 가대주가 가장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 반도체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에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완전히 이게 우상향의 신고가로 가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납폭이 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면서 지금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바닥에 큰 납폭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그 납폭 큰 종목을 먼저 최우선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지수 바닥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올라온 걸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호근 네.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가 5,000원 좀 올라가서 네. 국내 반도체가 오늘 올라갔다라고 좀 봐야 되나요? 그럼 앞으로도 봤을 때 네. 엔비디아 올라가야 우리나라 반도체 뭐 커플링 된다 이런 접근이 유효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려 먹었던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니까 네. 국내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커플링은 이제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한풀 꺾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이제 그 여전히 하이닉스 중심의 HBM은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그 상승세가 약간 이제 좀 한계점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접근한다면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유리기판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유리기판은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이제 소캠 그 기판 관련주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가장 핫하게 지금 반도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AI가 그동안 이제 트레이닝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시장에 부각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ASIC 반도체, 네. 주문형 반도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시세를 이제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은 연초에 이제 유리기판이 보여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내에서 하나하나의 그 소 테마별로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도체를 이제 전체 그림은 이제 지금은 이제 반등 국면이니까 이제 낙폭 중심으로 이제 보셔도 좋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기판이나 뭐 온디바이스 AI 주문형 반도체 이런 식으로 소 테마별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예. 아마 수익률 극대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선 국내 반도체 주들인데 대표적인 두 종목 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이 반등 국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타겟팅을 좀 잡아놓고 봐야 될지.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얼만큼 올라갈지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고 볼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삼성전자 전고점 59,000원, 하이닉스는 한 21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이 생각보다 견고해 보이거든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네. 이번 반등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걸 좀 시원하게 뚫어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좀 튕길 것 같으신가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에 대한 정답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또 가장 정확하면서도 또 시청자님들이 또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그래프. 첫 번째,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죠. 결국은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우리나라 그 전체 시장을 또 매수를 했어요. 지금 분위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를 더 팔았는데 요즘에 미국이 안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종합지수 시황을 좌지우지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네. 순서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코스피 시황을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자, 제가 이 코스피 시황에서 막대기를 하나 딱 그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막대기를 이렇게 딱 보면 막대기 근대가 공통점이 뭐냐면 같이 한번 봐보시죠. 거기 그 녹색 선이 121선 경기선입니다. 그리고 빨강색 선이 수급선 61선인데, 자, 이게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죠.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이거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중장기 골든 크로스, 즉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금을 캘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골든이라는 말을 넣은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6개월 상승했어요. 6개월 상승했죠.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본다면 미국 증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자꾸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 증시는 간다.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대세 상승을 간다. 트럼프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시장이 그걸 말해주니까요. 네. 나중에 호재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 보면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보는 게 그 주봉상에서 그 파란색 선 보이시죠? 요게 20주선인데 여기서 한번 얻어맞았죠. 제가 그때 볼린저 밴드 위 악어 입을 맞고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얻어맞고 이제는 올라가면 쓰리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올라간다면 한 67,000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더 갑니다. 요거를 그래프를 보면은 참 보시면은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월봉인데 지금 이번 달 양봉이에요. 자, 이번 달 양봉이죠? 우리 3월 달이죠? 예.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폭락이었습니다. 브로드컴 폭락이었어요. 자, 전 세계 HBM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 호령하는 종목이 폭락했는데 나홀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즉, 네. D램 레거시입니다. 즉 따라서 지금 시장은 레거시 쪽에 그래서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인상된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넘기겠죠.
그러면은 이 쌍두마차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네.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3월달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잘 해결된다면 네.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 증시는 대세 상승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 아까 이제 삼성전자 67,000원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고 하이닉스는 가격을 얘기 안 해주셨어요. SK 하이닉스는 저는 직전 고점을 넘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주봉상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거기서 지금 N자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쓰리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무료방 설명드리겠지만 네. 요것이 전형적인 매집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직전 고점 24만 8,500을 저는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25만 뚫게 원 선. 된다면 우리 코스피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 우리 증시는 우리 길을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증시, 우리 길을 간다. 상승의 길을 간다. 계속 3번을 강조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이야기. 삼성전자 일단 67,000원. SK하이닉스는 전고점 24만 8천원 라인을 뚫어서 25만 원 선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라인이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밸류를 우리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있을 GTC에서 호재를 미리 좀 땡겨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GTC 2025가 열리는데 그때 AI 반도체 쪽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부각될 거니까 뭐 상대적으로 조금 선반영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이클리컬 산업이거든요.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지금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들 종목이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예.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땡겨온 느낌은 있겠지만 GTC 2025를 땡겨온 느낌은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내에서 우리가 일단은 아까 박병주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종목 봤더니 이호근 매니저님 네. 반도체입니다. 근데 네. 오늘 여기 토픽 종목에 파미셀을 넣어주셨습니다. 네네. 파미셀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들어가나요? 아, 이거 얼마 전에 누가 방송에서 추천했던데 그때 이야기 못 들었나요? 누구였죠? 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종목은 지금 그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기판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동박 적층망인데 네. 요거를 지금 두산이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팔립니다. 근데 파미셀이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 이제 접착제 기능을 하는 요 지금 소재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약간 이제 뭐라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필옵티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 그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도 계속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게 유료 종목이라서 제가 방송에서 못 갖고 나왔지만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일 한 번 더 오르면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한 이런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몰랐던 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세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필옵티스도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결국 이제 큰 시세가 났듯이 반도체도 너무 이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좀 발굴해서 접근하시면 올해도 반도체로 뭐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뭐 온디바이스 AI도 있을 거고 소캠도 있을 거고 뭐 네. 어떤 종목이 또 이런 식으로 불수 급등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반도체에서도 대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내에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파미셀 이호근 매니저 이야기해줬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 레거시 반도체가 제일 잘 갔을 때
제일 움직임이 좋았던 소재업체 동진세미캠이랑 솔브레인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넘어가기 전에 채팅창에 박병주 매니저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좀 읽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님께서 박병주 매니저님, 이분 신뢰도가 좋은 것 같아요. 피롭틱스 혼자만 간다고 했는데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의 이름을 또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채팅창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종목까지 들어볼까요? 네, 필옵티스는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백인현 매니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야. 물론 저도 작년 12월 달에 얘기는 그때 했었는데 많이 했어요, 백인현 매니저도.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볼린저 밴드를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설득력을 얻도록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란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란 게 어떤 그 의미냐면 이 어떤 좋은 호재가 터지면 표준 편차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악어입으로 비교하면 좋은 악어입은 계속 벌어지잖아요. 보니까 이게 악어입처럼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캔들을 잘 한번 봐보세요. 보셨죠? 그래가지고 직전 고점을 뚫었잖아요.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를 봐보실래요? 너무나 유사하죠. 방금 네. 제가 LS 1일태가 너무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한 공부감을 말씀드렸는데, 예. 자, 지금 이게 분기봉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면 이제 이번 달에 21만 원만 뚫어버리면 이제는 막히는 매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아까 LS 1리트 네. 사료하고 SK 하이닉스 너무 비슷하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직전 고점이었던 24만 8,500원 여기도 좀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SK 하이닉스 오랜만에 나왔고 둘리님이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악어입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은 많이 또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K-뷰티. 이제는 뭐 화장품도 봐야겠지만 미용기기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CNC 인터내셔널 올라갔던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오늘은 좀 주도주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여기가 좀 대장의 역할을 맡는 거 아닐까라고도 관심을 좀 가질 거 있습니다. 어제 수출입 지표 3월 1일부터 3월 10일 동안의 10일 지표가 나왔는데 여전히 화장품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지표에서 화장품하고 반도체가 쌍두마차격으로 되게 좋은데 주가는 항상 못 가거든요. 이제는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이제 수출입 지표만큼이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매월 수출 데이터 발표 그리고 10일 단위로 이제 뭐 3월 11일 그리고 3월 뭐 앞으로는 이제 21일 또 이제 수출 네, 데이터가 맞아요. 발표될 텐데 10일 단위로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계속 발표되는데 항상 좋았습니다. 항상 좋았지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주가는 계속해서 못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중국 쪽에서 소비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이 조금 부각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네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분기 증감률 추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을 수출을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쪽으로는 항상 두 자릿수 이상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2024년 3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분기 증감률이 4.9% 증가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일단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PPT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항상 두 자릿수 이상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가 성장을 했고요. 대중국 화장품 수출 데이터만 2월달에 마이너스 5.5% 역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3월달부터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향 익스포저가 큰 코스맥스라든지 LG생활건강 관련 종목, LG생활건강이 상대적으로 조금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화장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튀었던 적이 있거든요. 일단 트리거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오늘 요 며칠 동안은 그 중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CNT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리고 클리오라든지 약간 색조 화장품 쪽 라인들도 좀 오른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오늘 보시면 뭐 한국콜마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다른 CDMO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ODMO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바닥에서 수출 데이터 잘 확인하시면서 바닥에서 이제는 매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향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뭐 일본향, 남미향, 미국향으로 가는 화장품들도 함께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알령 이야기가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하다 보니 야, 이번엔 진짜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도 중국 소비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같이 올라갈 확률 꽤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호근 매니저님, 지금 화장품주들을 좀 바라봤을 때요. 네. 중국향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좀 잘 갔던 것처럼 미국향, 일본향 이쪽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뭐 기존에 봤던 쪽은 여전히 잘 나갈 거고, 근데 이제 중국 쪽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알령 해제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구도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뀐 점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각 브랜드별로 좀 상당히 약진을 하면서 좀 많은 종목에서 이제 급등주들이 나왔어요. 화장품주들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끼리 막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인디 브랜드 쪽 종목을 들어갈 때 잘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전히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계속 이제 시장을 확장해 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이제 경쟁에서 도태돼서 약간 이제 하락세로 가는 기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아마 큰 변화가 나타날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BT의 점유율은 계속 넓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는 이러한 구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그 코스메스라든가 이제 ODM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용기, 팜텍코리아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그 종목들이, 그 다음에 실리콘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 쪽이 그동안 이제 우리 화장품이 초창기 때 되게 잘 나갔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콜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좀 상당히 하락세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LG 생활 건강이 보시면 큰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중국 기업들한테 치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손쉽게 중국 시장을 점유했다가 고전을 했었는데, LG 생활 건강이 이제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막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가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을 좀 더 초점을 맞춰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저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은 작년에 많이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와야 이제 성장률이 나타나지만 중국은 조금만 잘해도 그쵸. 성장률이 팍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 브랜드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심으로 나갔다면 이제 인디 브랜드 역시 좀 중국 쪽을 이제 한알령 해제가 예. 되면 공략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중국 쪽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간다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바꾸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도 그만큼이나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향이냐 뭐냐 박병주 매니저님 궁금했는데 대본에 보니까 LG생활건강을 오늘의 탑픽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박병주 매니저님 그럼 지금 중국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의 한학령이 저는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영지가 해제가 되는 나야 건 해제가 되는 있지 거다. 않습니까? 근데 지금 3월 달에 중국 문화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희 사무실이 그 충무로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동도 자주 가보는데 특히 저희 그 사무실 근처 필동이죠. 거기 보면은 처음 보는 외국인이 중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국 쪽에 더군다나 중국이 소비 쪽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중국향 쪽으로 화장품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생활 건강 이야기해 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ODM 쪽에서 코스맥스가 일단 튀었으니까 예. 한국 컬마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피부 미용 기기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죠. APR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APR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증권사가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다 돌파하다 보니까 뭐 기계적으로 지금 증권사들이 지난해 실적 보고 깜짝 놀라서 목표가를 다 줄줄이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부 미용 쪽에서는 APR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요즘 화장품보다 오히려 미용기기를 더 좋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효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디 브랜드가 이제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ODM, 코스메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스는 이제 중국 비중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한령 해제되고 그랬을 때 중국 쪽에서도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코스메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이점 반도체와 화장품, K뷰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매일 4시에 그냥 통일적으로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주도주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도주 변화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전에 뭐 노봇이나 조선 뭐 이런 것들을 초반에 놓쳐서 후회가 됐다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올라올 종목들을 제가 그 유튜브에 녹화해 놨으니까 4시 거, 오늘 거 꼭 확인하셔서 새롭게 이제 올라오는 지난번 이제 놓쳤던 걸 후회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제 방송을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요.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셀비온이랑 HPSP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 기분 좋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일 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오늘 밤 10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3월 달 들어와서 한화 시스템을 장중의 가격을 그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37,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장중의 가격을 주도주를 잡고자 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셔서 타치하셔가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새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한 탑5 요즘 시장에서 찍으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탑5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